오늘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값 폭등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잠실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는데요. 한때 평범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어느새 30억 원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에 집주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투자자들은 눈치를 살피며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지난달 중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리센츠라는 아파트에서 전용 84제곱미터의 매물이 32억 원에 계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최고 실거래가 28억 5천만 원보다 3억 5천만 원이나 오른 금액으로 단순히 숫자만 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 매물은 실거래 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업 중개사님들은 지방 투자자들이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매물을 사들인 경우가 많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엄격했던 토지거래허가 구역 덕분에 잠실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반면 이제는 그 해제 가능성만으로도 집주인들이 가격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개사님은 30억 원 아래로는 매물을 찾기 어렵다며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잠실 일대 매물의 가격이 단기간에 수억 원씩 뛰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실동의 한 아파트는 서울시가 규제 해제를 언급한 다음날 트리지움의 전용 59제곱미터 매물이 22억 5,500만 원에 신고되었는데 불과 5일 전에 실거래가가 2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2억 5천만 원 이상 오른 셈입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국민평형 매물 역시 28억 원대를 기록하며 지난 12일 강남권의 토어구역 해제가 현실화되자 잠실을 비롯해 삼성, 대치, 청담동 등 잠삼 대청 일대의 호가가 재차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치동의 대표 아파트인 레미안대치 팰리스와 삼성동의 아이파크 삼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용 151제곱미터 매물의 경우 지난달 호가가 55억 원에서 60억 원대로 5억 원 이상 오른 사례가 있고 아이파크 삼성의 전용 145제곱미터 매물도 57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5억 원 정도 치솟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는 집주인들이 단기간 내에 호가를 수억 원씩 높이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제가 잠실동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거리는 평소에도 분주했지만 요즘은 집주인들이 가격을 높여놓은 탓에 매수자들이 눈치를 보며 주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주인과 투자자 사이에는 적정 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고 오랜 기간 왜곡된 시장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엄격했던 만큼 시장에 쌓인 대기 수요는 이미 많았지만 이제는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자 호가를 높이면서 마치 30억 아래는 꿈도 꾸지 말아요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잠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권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며 실제로 최근 서울 전역에서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출 규제와 고금리 그리고 여전히 엄격한 투기, 과열지구 규제 등 여러 구조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에 이러한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님께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로 인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이미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때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자 매수 문의가 크게 줄어들어 시장이 잠시 숨을 돌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처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한편으로는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고평가된 가격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규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잠실동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억눌렸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갑자기 시장에 쏟아지는 수요와 그에 맞춰 집주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가격을 올리는 현상은
우리 모두가 부동산 시장의 냉정한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집값 상승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뒤흔드는 중요한 이슈임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30억 아래는 꿈도 꾸지 말아요 라는 식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뱉게 되는 것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서 고민하고 협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단순한 부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와 소비 패턴,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귀 기울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